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인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좋은 리포트가 좀 나와줬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좀 말씀드리고, LS가 호방그룹이 지분권을 좀 매입을 물론 지분을 좀 매입을 했죠. 3% 가량 사들였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사들도 좀 나와줘서 살펴보도록 하고, 에너지 3법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대한전선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장중에 추천드렸던 동양철관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40% 가량의 상승하는 종목들을 뽑아냈던 검색식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청하시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3법, 이게 어떤 얘기냐. 첨단 산업용 전력망 확충을 뼈대로 하는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내 원자력과 전략기기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여기에 다 소비가 되는 게 대한전선이 공급하고 있는 초고압 케이블이 되겠죠.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면은 초고압으로 이 해상풍력도 고압이고 원자력도 고압이고, 이 첨단 산업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주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되고, 중국의 해저 케이블 파손 의혹으로 빅테크 기업의 대륙간 해저 케이블 통신 케이블이 건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도 대한전선이 공급하고 있는 주력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손정망을 짓는 것이 중요해졌다. 법안에 따라 전력망 확충 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이 송전망을 건설을 속도를 붙게 됐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세계 각국의 전력 인프라 확충에 속도가 붙으면서 변압기 수출량도 크게 증가되고 있죠. 변압기가 들어가면은 초고압 케이블로 전선을 전력을 이동시킨 다음에 변압을 하고, 그리고 전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송전을 할 수 있는 전선이 있어야 에너지를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된다면 초고압 케이블이라든가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고, 전력선, 통신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점쳐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한전선이 지금 수주 금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이겠죠. 미국, 유럽, 중동 이런 해외 시장에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수주가 계속 들어와 주면서 이 매출도 많이 뛰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에 2021년도, 2022년도 영업이익이 395억, 289억 원, 218억 원, 그리고 700억 원으로 갑자기 뛰어올라가고 730억, 그리고 1000억, 1250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 나선이랑 건선, 전력 절연선, 통신 케이블, 그리고 전선 제조 판매업, 이런 식으로 케이블 장치 제조 판매업, 이렇게 업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초고압 케이블 이 주요 매출처입니다. 미국이라든가 한국전력공사라든가, 한전이 체코 원전 수주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전력공사에서 대한전선이 초고압 케이블을 납품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수주를 받는다고 하면, 이 체코 원전 수주가 계약이 진행이 된다면 대한전선 입장에서도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왜냐? 이 수주 잔고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수주 총액도 많이 증가됐어요. 긴 납품액도 증가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됐죠. 수주 잔고도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고 계속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장기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세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대한전선의 목표 주가가 상향됐다. 기존의 생산 능력이 5배 이상으로 확장이 될 것이다. 수주를 받은 만큼 빠르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주가 있다면 당연히 공장 증설을 진행을 해야겠죠. 초고압 케이블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리고 16,000원 수준으로 설정을 해서 2025년 올해 예상 주당 순 자산 가치, 이거 제가 항상 가치 투자를 하면서 BPS 자산 가치를 보잖아요. 그리고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을 2배 정도로 적용해서 산출한 결과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영업이익이 증가되면은 이 기업의 프리미엄을 더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성장치, 영업이익이 5%가 순이익이 5%가 나오는 기업이랑 순이익이 20%가 나오는 기업,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주가 계속 이어지면서 3년, 4년, 5년 동안 영업이익률을 꾸준하게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냐, 여기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이 기업 가치를 다르게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목표 주가가 2025년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올해입니다. 올해. 내년은 올해 1,400억 원, 내년은 1,700억 원. 그리고 수주가 계속 들어오면은 더 올라갈 거고, 여기에서 기존 생산 능력 대비 5배 이상을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공장 증설이 진행이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단기적으로 16,000원 정도 수준, 그래도 지금보다 높은 수준, 여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2배 정도는 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24년도 신규 수주액이 3.7조 원에 달했고, 현재 수주 잔고가 2.8조 원이다. 아까 수주 잔고 말씀을 드렸죠.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송전 설비하고 초고압 케이블의 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싱가포르, 스웨덴에서의 초고압 프로젝트 외에도 대만, 유럽 지역에서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 자, 이게 구리 가격이거든요. 구리 가격인데,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에스컬레이션인데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잖아요. 우리 계단처럼 되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올라간 만큼 판매 가격을 올라버립니다. 왜냐면 이 구리라는 거는, 우리 뭐 군대 다 다녀오신 분들, 요즘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군대에서 사용하고 남은 이제 전력 전선 같은 거 모아가지고 불에 다 떼어버리면 구리만 남게 돼요. 그럼 구리를 가지고 철물점에다가 팔아버리고 뭐 돼지고기 회식하고 뭐 그랬었던, 저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구리 가격이라는 거는 전선을 납품하고 이걸 안 쓰게 되면 구리를 팔면은 자산이 되는 거죠. 우리 금반지 같은 것도, 금목걸이 그런 것들도 다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시세가. 구리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올린 가격으로 구리 가격을 반영을 해서 판매를 하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구리는 이제 전선에 필요한 원자재잖아요. 그리고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알루미늄인데, 이 알루미늄 가격들도 지금 최고가, 최고점에 위치해 있으면서 계속 연일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2022년도 코로나 때고, 그 이후에 지금 최고점에 위치해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구리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실적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리 가격 강세가 대한전선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영광, 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매출 인식이 시작될 예정이다.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 성장을 대비해서 생산 공장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완공 후에는 생산 능력의 기존의 5배 이상이 확장될 예정이다. 국내의 물량 모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 송전 설비, 초고압 케이블 수요 증가. 자, 하반기부터는 외형뿐만 아니라 이익률도 개선이 될 것이다. 수주 잔고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수주 단가가 높은 물량이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초고압 해저 케이블, 이런 매출 비중 확대 시점에 맞춰서 올 하반기부터 외형뿐만 아니라 이익률도 개선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한전선 송정민 대표께서 글로벌 해상풍력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뭐 형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올해 해저 케이블 1공장의 종합 준공과 2공장 착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동시에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 시스템, 그리고 송전만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판을 만들겠다. 전련망 호황기를 맞아서 케이블 산업의 수출 역군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서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지금 최근에 우리 전일 17일에 외국인들이 살짝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순매를 했었던 순매수 물량 대비해서 아주 소량 정도만, 3분의 1 정도만 매도했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겠죠. 오늘은 또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기관과 금융투자에서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보험투신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한 물량 대비해서 소액만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순매수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수급에 대한 변화를 보여줬던 게 지금 LS하고 경쟁사잖아요. 근데 대한전선의 최대 주주가 호반이죠. 호반 산업이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의 유통 비율이 57%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호반 산업은 비상장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 호반 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호반 건설이고, 자, 최근에 이런 소식이 있었죠.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이 LS 지분 일부를 매입했다. 이 소식이 있는 다음에 이렇게 수급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게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전선의 모회사가 호반이고 LS전선은 유통이 되지 않는 주식이긴 하지만 LS 같은 경우에서는 전선의 90% 이상을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호반이 LS의 지분을 매입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LS가 호반을 그리고 호반이 LS를 이렇게 그룹 간의 지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LS는 호반을 매입하지 못하지만 호반은 LS를 적장의 머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3%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지금 LS 전선하고 대한전선이랑 같이 특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호반이 LS의 머리를 공격을 한 겁니다. 자, LS의 3% 지분을 사들인 호반그룹, 경영권 분쟁이 아닌 단순한 투자 목적이다. 자, 호반그룹이 LS그룹의 지주사인 LS 지분을 3% 가까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그룹이 현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정도 3% 지분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LS의 지분을 전부 다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한 1조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재계서열 34위인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16위인 LS그룹과 한바탕 대결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을 노리는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뒷 배경에는 여차하면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놓고 능청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룹의 자금 유동성이 좋아 보이고 대한전선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전선 산업의 미래 성장성이 괜찮네. 그래서 단순하게 투자했습니다. 야, 근데 과거에 한진칼과 금호산업 주식을 사들일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던 거죠. 호반그룹은 LS의 3% 지분을 확보했다고 가정하면 약 1000억 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추산이 된다. 왜 3%가 중요할까? 일각에서는 LS그룹 경영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LS의 지배구조 안전성이 흔들릴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LS라는 기업은 LS 일렉트릭, LS 에코에너지, LS 마린솔루션, LS 머트리얼즈, 가온전선을 지배하는 글로벌 2위 동재련업체 LS M&M도 보유한 지주회사다. 1조 3천억만 있으면은 이거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호반이 경고 삼아서 총탄까지는 아닌데 총성을 울린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총에다가 실타는 장전을 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경영권 위협 수준까지는 가기는 어렵겠지만 이 3%라는 숫자가 기업의 장부, 서류,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로 특수관계의 의결권이 3%가 있으면 감사로 선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감사, 회사 그룹을 라이벌사를 감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호반그룹이 3%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 3%가량 지분을 확보하면 회장 일가의 감사 선임을 두고 표대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 3%의 지분만으로도 상당한 위력이 있다라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호반이 대한전선을 운영을 하면서 능청스럽게 산업이 좋아 보여서 투자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뒤에는 무서운 총을 딱 숨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뒷배가 상당히 든든한 상황이죠. 대한전선의 지분이 LS에서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LS가 대한전선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나쁠 게 없죠. 계열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호반에 대한 지분은 비상장이니까 LS가 건들 수는 없는 거고 참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기 전에 지지구간과 저항구간 앞으로의 예상 움직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벤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주식가격률을 그대에게 하고 제도권 금융 자문사인 보넥스트 투자 자문사하고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검색식은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성과 검증도 자체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12월 4일 써니전자하고 코나아이가 나와 있죠. 12월 4일입니다. 4일. 자, 이때죠. 이때 검색식에서 나와주고 주가가 3,235원까지 70%가량이 상승을 했죠. 3개월 이내에 써니전자가 60%, 기간 내에 최고 수익률이 60%다. 이렇게 검증이 되어 있고, 자, 코나아이도 12월 4일 이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33,800 정도, 70% 정도, 여기도 70% 정도, 70%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성과 검증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좀 운이 좋아야 되는데 항상 이런 종목들 이 120%가 가는 종목들 이렇게 막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2월 6일에 파미셀 12월 6일 딱 여기에 저점 완전 발바닥에서 검색이 된 다음에 지금 12,920원까지 올라갔죠.
3개월이라고 치면은 뭐 이때까지겠지만, 자, 이때부터 여기까지겠지만 이게 120% 되잖아요. 여기 120%가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12,900원까지는 150% 가량이 됩니다. 이런 종목이 흔치는 않아요. 다른 것 보더라도 60%, 뭐 76% 이렇게는 있어도 122%라는 거는 참 흔하진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조건식 내용이 순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상승 신호가 떴다. 이런 종목들을 추려줘 라고 검색을 하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든 종목들을 전부 다 차트를 다 보면서 재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는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검색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의존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 40, 50대 분들이 저희 시청자 주 타겟이신데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40대, 50대 분들이세요. 검색식을 안 만들어 보신 분들,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를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식을 설정하는 방법들, 이거 그냥 영상 보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순이익률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검색식을 단순하게 넣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성과 검증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영상을 보내드리려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알아야 됩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메일을 보내주시고는 잘못된 이메일을 주신 분들도 계셔서 전달을 못 드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확인하셔가지고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이메일을 알아야 제가 PDF 파일 설정식을 드리고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영상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첫 번째 혜택 검색식 받아가시고, 그리고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주간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우리가 방금 봤던 기사들도 리포트 내용이잖아요. 제도권 자문사에서 발간하는 리포트를 주간으로 무료로 받는다. 반도체 HBM용 본딩 테마, 그리고 중국의 양회 테마, 그리고 방산, 유럽의 재무장 테마, 이런 테마들을 어떤 이슈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테마들 중에서 이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의 유통 주식수가 얼마고 자산 가치가 미래 전망치가 어떻게 되는데 1주당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서 가치 투자로 이 목표가를 설정을 합니다. 방금 보셨던 우리 대한전선의 목표가 추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간 리포트도 제공을 해드린다. 그리고 세 번째, 오넥스트 투자자문사는 제도권 금융회사입니다. 관리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거든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카톡방을 운영을 해드리는데 종목 진단도 자문도 다 가능한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동양철관 여기 보시면 9시 10분에 나갔죠. 10분에 9시 10분에 이때 13분 14분 당시의 주가가 한 900원 약간 안 됐습니다. 900원대 여기서 접근을 했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1119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대 양봉이 강하게 나와줬죠. 900원대에서 29%까지 올라갔으니까 24%가량이 상승했네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증도 해주시고, 자, 이렇게 대화도 해주시고, 쏠쏠하게 수익 보고 있습니다. 3월달 벌써 370만원이 넘어갔네요. 카톡방에서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답변도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정보 공유, 종목들 공유해드린 거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들어와서 다 보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죠.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메일을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저한테 알려주셔야 제가 이 이메일로 검색식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카톡방만 들어갈래? 라고 하면 그냥 카톡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카톡방은 오넥스트 투자 자문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이기 때문에 구독 눌러주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목표가를 아까 우리 보셨던 리포트를 추정을 해서 그거하고 비슷하게 PBR 주당 순자산 PBR을 2배, 한 2.5배 정도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하반기부터 3분기, 4분기부터 이익률이 개선된다고 하면은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거든요. 12,800원 정도 수준에서 2026년도 내년에 순이익이 632원이면 PER이 20배 수준이 나오죠. 자산 가치가 9,000원대에서 단순하게
자산 대비해서 가치가 18,000원. 그래서 한 2.5배 정도 순이익률이 증가되면, 이익률이 개선되면 2026년도뿐만 아니라 2027년도, 8년도 이 ROE를 7% 정도에서 10% 정도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2007년도, 8년도쯤 되면은 11,000원 정도가 자산 가치가 될 것 같거든요. 주당 순자산이 11,000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1,000원 정도에서 2배 정도 수준이면은 22,000원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다?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2026년도, 7년도 정도 수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최고가 정도 수준이 되겠죠. 이 부분 되겠죠. 자, 그러면은 2026년도, 7년도 전망치가 언제 반영이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이 부분들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장기적인 목표가를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거쳐야 되는 관문들이 많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 2만원 부근에 도달했을 때, 이때의 특성을 보면요, 이 저항 구간들을 갑자기 돌파하는 대량 거래가 나와줬었거든요. 여기 이 부근에서도 거래량들이 나와주긴 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 이런 식으로 거래량들이 현재 여기 이 부근 14,000원 부근을 돌파해 줘야 되는 건데, 이 14,000원 부근의 거래량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매물대가, 이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자, 그러면은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16,000원이 올 거고, 6,000원이라는 가격은 과거에 액면병합을 했었던 그때 당시의 가격이기 때문에 16,000원 이 부근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11,000원 부근들. 자, 이때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10주, 여기서 10주. 그럼 평균 단가가 절반가량으로 낮아지잖아요. 그죠? 고점과 고점. 평균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줘야,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거래량들이 역대급으로 최대 거래량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14,000원 부근들 뚫고 올라가는지 지켜보자.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16,000원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 16,000원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이제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조정을 받으면 지지구간들 체크를 하면서 이 14,000원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면은 이 2만원까지, 멀리 봤을 때는 2026년도, 2027년도까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린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참고만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보내시대 투자 자문가 주식가입녀를 그대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